뭐 그런 건 있어요. 그렇구나. 이것 좀 여쭤볼게요. 칠불사에서 네. 홍매화는 왜 심은 겁니까? 홍매화 심은 사람도 국회의원 됐잖아. 아, 또 있어요. 국회의원 되려고 홍매화 심은 거예요? 아니 그러니까 칠불사에 가서 홍매화 심으면 국회의원 돼요? 기념수로 심고 왔겠죠. 기념수? 근데 그냥 기념수라고 하긴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. 좀 절 다녀오니까 네. 절에서 식수를 하는 건 발복의 의미가 당연히 있다. 네, 발복의 의미가 있는데 예. 제가 이게 새벽 4시인가 심은 거. 새벽 4시에. 예, 심은 이거를 거잖아요. 명태균 씨가 공개를 예, 했어요. 아니, 그러니까 그 4시가 그 새벽 예불? 아니죠.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예. 김영선 전 의원을 만나고 다음 날 일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야 될 시간이에요. 예. 그래서 나왔는데 예. 온 김에 뭐 예. 이게 하나 심고 가라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심으라고 했어요? 아마 그래서 명태균 씨가? 그러지 않았어요. 정확치는 않아요. 내가 보기에는 스님이 그랬을 수도 있고 주지 스님이. 네, 그랬을 수도 있고. 그 홍매화가 어디서 났어요? 그런데 그 새벽에? 그 절에 있었겠죠. 심으려고 뒀던 아니 들고 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전 주지스님 몰래 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. 주지 스님 몰래 심은 거 아니냐 뒤켠 한켠에. 왜 주지 스님 몰래 홍매화를? 그러니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복잡해지고 빨리 심고 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명태균 건- 씨가. 그런 건 발복의 아니죠. 의미는 있는데 왜 심었다고 보는 전 거예요? 당연히 발복이 그때 예. 뭐 선거 한복판이었잖아요. 예. 의원은 돼야 되겠다. 그리고 국회 입성을 해야 되고 개혁신당 이제 어떻게 될지 막 이제 변수가 많고 불안한데 그래서 저는 젊은 정치인들 그런데 대단히 이제 기탁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좀 세게 받았고 새벽에 근데 삽질을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. 명태균 씨가 약간 저격하듯이 이 새벽에 뭐 하는 거냐라고 예. 했는데 이게 단순히 정말 명태균 씨가 홍매화를 줘서 심었다면 그 사진을 올리면서 너네 이러면서 약간 겁박 느낌이 있잖아요. 그렇죠. 내가 알고 있는 게 많아. 이 사진도 뭐 이런 맥락으로 보여서 심상치 않아 보이죠. 그리고 네. 이준석 대표한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아니 뭐 그게 뭐 겁박하고 말 일도 없고요. 예.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얘기를 계속 제가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뭐가 있었다면 개혁신당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어요? 그거 당연히 깠겠지. 그런데 네. 그 뭐 고발도 하고 뭐 했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혹시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텔레그램 내용이 일부 그 인지된 게 있는데 그걸 보면 오히려 지금 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정도가 그나마 얘기가 되는 정도지 그 발을 빼는 듯한 네. 뭐 그런 내용들이 일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. 뭘 발을 빼요? 그러니까 여사가 발을 빼는 듯한 그런 내용도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, 예. 그러니까 그래서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지. 이게 무슨 뭐 이준석 대표나 개혁신당이 그거 뭐라고 여사를 우리가 감쌀 이유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단 일도 감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. 아니 근데 감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그 이준석 의원의 태도가 기존에 있는 공격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. 아니 적극적으로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게 내용 자체가 그렇다니까.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나온 내용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? 전혀. 아, 그러니까 그래요? 그 내용으로 보면 예. 텔레그램 내용 그 이후 걸로 봐도 내가 지금 잠깐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심각했다면 가만히 있지 않죠. 가만히 있지 않죠.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게 얘기를 해봐야 예. 어? 그러면 명태균 더군다나- 씨 관련돼서 별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지금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겁니까?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지금 저 예. 김영선하고 관계라든지 예.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천 개입이 일단 아니,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죠. 당연히 의혹을 제기하고 말을 할 수 있죠. 예. 그렇지만 2월 29일 김영선이 뭐 우리가 할 테니 뭐 개혁신당 1번을 주라 3번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다 거절하고 얘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이거죠. 그런데 자꾸 이걸 개혁신당을 끌어들여서 마치 개혁신당으로 인해서 흐름 자체를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의 공천 문제인데 마치 개혁신당 니네는 왜 이래 이렇게
들어오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치 않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일단 그러니까 제가 총장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뭔가 이준석 대표가 더 봤구나 텔레그램 메시지를.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는 밝히는 건 전 정치인의 책무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. 왜냐면 이게 너무 이준석의 컬러랑 안 맞아서 그래요. 본인이 당대표 되자마자 김영선 의원은 원래도 그렇게 호감도가 높거나 정치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아니었죠. 약간 좀 권력에 되게 권력욕이 있고 이런 좀 평가가 야박한 분이었는데 화려하게 부활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냥 공천장을 주네. 그리고 이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부적절하죠. 1번 줄 거야, 3번 줄 거야. 거기에 대해서 저는 김웅 의원의 표현이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고 구매하러 내려간 거예요. 중고 거래하러. 아니면 그 바쁜 와중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거든요. 살 마음이 어쨌든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내용을 네. 봐야 되니까. 근데 내용을 안 보고 판단할 수는 근데 없잖아요. 만날 정도. 왜냐하면 노선 의원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쪽 당에서 공천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뭔가 폭로할 내용이 있다 제보가 있다는데 당연히 가야죠. 당사자가 와서 보라는데 아니 그걸 안 근데 갑니까? 사실 그 보고 나서 그걸 가지고 3월 1일 날 와서 금태섭 그 후보 현장에 나 개소식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나도. 그 개소식 2층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 현장에 계셨다는 거고 있었죠. 총장님이. 있었죠. 그래서 다 같이 검토해서 아니, 김영선 검토하고 1번을 말 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보니 거기 가서 네. 내용을 받아보니 내용이 별 아니어서 키를 했는데 네. 하고 얘기를 했. 당연히 잘했다. 뭐 네. 당연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. 네. 근데 저기 김용남 의원에 따르면 김용남 의원하고 좀 다른데 예. 왜냐면 버전이 조금 최선을 차이가. 했다는 김용남 의원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버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김영남도 상의를 있었고 했다, 회의를 김영남 했다. 의원도 있었고 누구야? 네. 그 뭐야? 다 같이 결정한 거다. 김종인 네, 위원장도 있었고. 이따가 바로 이따가 갔다면서요. 얼마 있다 예, 가셨고. 가셨고. 다른 분 다 있었지. 예,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위원장 개인의 결정이라기보다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가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얘기했다라는 아니, 사실- 게 김용남 의원의 사실상 부정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, 이 대표가.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려지게 되는데 네. 지도부한테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럼 당연히 공유하고 하는 거죠. 근데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면 그때 26억이 걸려 있어요. 정말 네. 김영선 하나가 오냐 아니냐에 따라서 네, 네. 9천을 받느냐 26억을 받느냐 너무 큰 문제예요. 저는 그냥 그 외부자로 봤을 때도 고민이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한번 가장 논의는 했던 것 가장 같습니다. 큰 고민을 가진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. 네, 돈 사무총장. 문제. 제가 사무총장이었는데 예. 생각을 해보세요. 김영선 주면 예. 단 한 석도 안 될 수 있어요. 26억이 중요합니까? 국회의원 2석이 더 중요합니까? 단 한 석도 안 돼요. 수존물 때문에. 당연히 안 되죠. 예. 개혁신당 색깔하고 맞지도 않고요. 예. 예? 그다음에 만약에 그 번호를 받았다면 왜 받게 됐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.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개혁신당이 이게 되겠습니까? 당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. 돈 26억이 중요치 않다니까요. 국회의원 한 석도 안 될 수 있어요. 지역구에서 이준석도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정치적 상황에 어떻게 그걸 선택을 합니까? 선택을 당연히 할 수가 이런 없죠. 것 같아요. 지금 이런 지하에 그건 아닌 거죠. 근데 여하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다각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그 보수 정치권에서 뭐 활약을 하신 분은 맞는 것 같고 이준석 의원하고도 일정 정도의 연이 있고 그 아니, 김종인도 그렇고 저도 여러 번 봤고 잘 네, 알아요. 김철근 근데 총장님도 그렇고 다 저하고 잘 아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. 네. 같이. 이게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본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니까. 네. 예. 어떠했어요? 그 김철근 총장님 눈에 아니, 그러니까 명태균 저는 씨는 어떤 분이었어요? 제가 특별히 1대1로 만나야 될 그걸 못 느꼈기 때문에 네.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아니 뭐 다 같이 봤다면서요? 두루 이렇게 볼 때 봤는데 네. 글쎄요. 제가 얘기하잖아요. 어떤 인사이트가 있었습니까? 그러니까 정보 유통 그다음에 여론조사 뭐 이런 거는 좀 보는데 예. 일수가 있다. 예, 예. 근데 무슨 업자 같은 거예요? 그러면 여론조사 업자? 정치적으로 무슨 역할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렇게는 보여지지 않았어요. 본인은 뭐 상당한 책사 정책 책사 이렇게 아, 분위기를 그러니까 그러고 싶겠죠. 본인은 그러고 그러고 싶은데 싶겠죠. 그다음에 자랑하고 싶겠죠. 예. 나 어떤 사람이라는 거. 예. 그러니까 스피커폰 털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했다. 했을 가능성이 있겠죠. 김건희 여사하고 본인이 주고받은 거다. 문자, 네, 텔레그램은 김영선 의원하고 주고받은 게 아니다. 네. 그러니까 김영선이 아니라 나를 상대해. 예?
뭐 이런 방식이에요. 김영선 의원은 뭐 부수적 혹은 부차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사실은 나와 김건희 여사가 직접 거래한 거야. 그리고 그 내부의 전략공천 내가 요구한 거 맞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나는 힘이 없고 하더라도 경선해야 돼. 저는 이게 결정판이라고 생각해요.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뒤에서 뒷거래를 할 수 있었던 건지 이거는 김건희 여사도 문제고 명태균 씨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? 이제 법률적으로도. 이 해명이 더 어이가 없다는 얘기가 딱 그 지점에서 나오는 건데요. 네. 차라리 김영선 의원이랑 연락을 주고받아라라고 하는 거죠. 근데 명태균 씨가 아마 기사의 팩트가 틀렸다는 점을 본인이 대단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. 일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. 법원의 태도가 일관되게 기본적으로 기자는 적대적 사실관계를 취재하는 겁니다. 사실에 대해서 팩트가 오묘하게 어긋나고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취재의 성격상 적대적 사실관계를 취재하면 할수록 그래서 기자가 그 당시에 기사를 쓸 때 정말 이걸 사실로 믿었냐라는 그 잣대로 보는 거예요. 근데 뒤늦게 넌 텔레그램 뭐 김영선 의원이랑 김건희 여사가 썼다 그랬지? 아닌데 난데 너네 기사 틀렸다. 이거는 온당한 방향도 아니에요. 일단 방어를 법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도요. 그리고 본인이 그러면 본인은 어떤 내용으로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았다는 겁니까? 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잖아요.